네, 토론에서 시작해서 결국 언쟁으로 끝나게 되는 분들을 위해 마련했습니다. 쉽게 전해드리는 시사 프로그램 육신의 시사 맛집. 하루에 3번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우리들의 잃어버린 미각, 바로 토론의 맛을 되찾아드리는 맛집입니다. 오늘도 뛰어난 미각을 자랑하시는 3분 모셨습니다. 이상범 울산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님, 네. 김정호 울산 언론발전 시민모임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김태엽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김태엽 변호사입니다. 잘 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육신의 시사 맛집, 오늘도 맛있는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6.1 지방선거에서 다뤄지게 될 울산의 현안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야 될 것이 지금 새롭게 출범하게 될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인 것 같은데요. 어떤 정책 기조가 가장 눈에 띄시는가요? 울산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이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 지금 울산 앞바다에는 서울 면적 2배 정도 되는 큰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건설 예정인데요. 이게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방향으로 가버리면 이 사업 자체에 어떤 영향이 갈지도 한번 찾아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 기업에도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에너지 정책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가장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이 아닐까. 탈원전이라는 것하고 부유식 해상 풍력의 문제가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는 입장이시고요. 네, 울산 또 제조업 도시면서 노동자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노동 분야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시는가요? 저는 윤석열 당선자가 후보 시절에 보면은 이 노동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이해하지 못하는,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좀 부족한 것들이 여러 차례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각종 공약이나 정책상으로 봤을 때 윤석열 정부의 이제 경제 정책은 친기업적인 정책으로 갈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 법치주의를 좀 강조할 것 같고, 그렇게 가다 보면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내용들까지도 이제 그 법치로 풀고자 하면은 마찰이 좀 많이 나지 않겠는가, 충돌이 많이 날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정당한 노동 3권조차도 뭐 제약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반발이 따르겠죠. 정상적인 파업이나 또 이제 집회조차도 제약을 가하고자 했을 때 이제 그 저항이 따르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속에서 이번에 내각 발표한 중에서 보면은 그나마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을 노동계 출신으로 발탁한 거는 좀 다행스러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환경 분야, 아까 얘기하셨는데 환경 분야도 이제 굉장히 많이 후퇴할 것이라고 보여지네요. 환경 정책이. 그게 결국 노동 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 개혁을 표방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입법을 시도했고, 그 중에서 이제 공수처법을 이제 그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통과시키긴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 어떠한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시나요? 특별감찰관 제도라는 것은 사실 이제 윤석열 당선인 때 나온 것이 아니고 이제 그 2012년 이제 대통령 선거 때 그 박근혜 대통령 캠프에서 이제 정치 이제 쇄신 공약 중에 이제 하나로 이제 제도가 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특징을 보면 특별감찰관 제도와 그리고 공수처 간에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특별감찰관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측근 그리고 대통령의 뭐 친인척들의 비리를 집중적으로 감찰하겠다라는 이제 내용이고,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위공직자, 물론 이제 대통령을 포함하여 이제 뭐 대법원장, 검찰총장을 포함한 이제 고위공직자 그리고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조금 수사를 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것에 큰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한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말하기가 조금 힘든 이제 좀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비판을 받았냐라고 하면 좀 정치적으로 상대 정당의 고위 공직자를 조금 찍어 누르거나
찝어서 표적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비판을 많이 이제 현재도 받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또 특별감찰관제에 대한 비판은 어떤 것이 있냐면 특별감찰관제는 실제로 감찰의 시작과 종료를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유명무실해진 것이 아니냐. 대통령 측근의 비리를 캐내려고 하는데 대통령에게 전부 다 시작과 종료를 보고를 해버리면 이런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조금 비판이 있었습니다. 네. 뭐 아직 그 정식으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뭐 평가는 좀 미뤄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부터는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우리 지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김종호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이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관련 정책 변화가 울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탈원전과 해상 폭력은 또 연관이 돼 있다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그 환경 관련 시민단체에 계시는 이 처장님께서는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김종호 대표 그 얘기한 내용과 저는 같죠. 굉장한 우려를 갖고 있고요. 사실 저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표방해왔던 탈원전 정책도 이게 무늬만 탈원전이지 실질적으로는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탈원전 정책에 따르더라도 지금 짓고 있는 원전이 설계 수명이 끝나려면은 한 80년대, 2080년대가 돼야 끝나요. 60년 설계 수명이면은.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는 것인데 지금 윤석열 당선자는 그 탈원전 정책 자체를 폐기해서 원전 최대 강국을 만들겠다. 이거는 아마 불가피하게 굉장한 이제 환경단체와 충돌이 일어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울산의 예를 들어 본다면은 울산은 아시다시피 고리와 그 월성 두 곳에 근데 지금 그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에서 봤듯이 핵발전소 사고 자체의 문제도 심각하지만은 이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용 핵연료 즉 고준 핵 폐기물을 어떻게 보관할 것인지 그 기술과 시설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핵발전소 부지 내에 임시 저장고에서 놔두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이제 그 저장 포화 상태가 돼서 그 시설을 늘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영구 저장 시설은 고사하고 중간 저장 시설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오히려 네. 원전 해체라든지 이런 산업을 발전시켜서 우리나라가 사용 후 핵 연료 같은 것도 어떻게 기술적으로 처리하려면 네. 원자력 산업이 발전해야 된다는 논리도 그 있을 수 산업을 있을 것 같아요. 발전하기 위해서 해체 산업이나 해체 기술 연구소를 유치한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게 반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삼는 것은 현재 중단했던 사실상 신규 발전소를 짓지 않겠다고 했던 것들을 다 새로 짓겠다는 것을 추진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설계 수명이 끝난 것을 또 수명 연장 신청 고리 2호기 같은 경우에는 수명 연장을 신청할 기간이 끝났어요. 그런 것들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재인 정부에서 네.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도입했던 것들이 네. 그 산에다가 그 태양광 패널을 그거는- 깔고 이러한 것이 오히려 환경을 해치는 주범으로 지목이 되면서 그거는 신재생 에너지에 관한 음, 폐해가 우리 사회에 너무 깊숙이 침투한 것이 아닌가라는 반론도 있어요. 지금 그 산지를 이렇게 훼손해서 태양광 내지는 풍력을 해서 산사태 원인, 안전사고 원인이라고 하는 거는 통계상 그 산림청에서 발표한 거군요. 3% 미만입니다. 말씀 좀 더 드릴게요. 지금 보면 그 울산의 가장 큰 에너지 문제 중에 하나가 아리백과 탄소 국경세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 정책이 있냐 이거거든요.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발전하게 되면 두 가지 수익이 나와요. 하나는 전력을 팔아서 수익이 나는 케이스고 하나는 REC라고 신재생 에너지 인증서라는 것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데 한국의 원전이 K텍소노미에 이렇게 포함돼서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 그러면 만약에 받는다면 REC가
발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우리 이상범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 이걸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면 부안 핵폐기물 처리장 사태 기억나실 겁니다. 거의 전쟁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게 중저준위 처리장이거든요. 고준위 처리장을 과연 시일 내에 이렇게 마련할 수 있냐?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랬을 때 우리 기업들한테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대용량으로. 그랬을 때 울산의 기업들이 계속 살아남을 수 있겠냐? 정말 큰 문제다. 이번에 그 지방선거의 의제로 부각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 문제는? 가장 큰 쟁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탈원전 문제하고 더불어서 이제 부유식 해상풍력 문제가 이번 지방선거의 뜨거운 쟁점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몇몇 예비 후보가 말씀을 하셨지만 120만 울산 시민을 기만한 정책 사기극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120만 울산 시민을 기반한 정책 사기극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그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좀 모르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울산이 지금 35개국 170여 개의 외국 기업들이 이미 진출해 있거든요. 발전 회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외자 유치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주장하셨는데 보면 마치 우리 그 울산시의 재정이 투입돼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좋습니다. 요 문제는 이제 반론을 저희가 좀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요까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부유식 해상풍력의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다는 말이 들리고는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추진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들리곤 하는데요. 간단하게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 어떤 특정인의 발언을 민주당에서 나오는 속도 조절론이라고 표현하는 게 과연 적절할까 이런 의문이 있고요. 이게 민주당 내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어느 특정 개인이 그 개인의 견해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러면은 이 분야의 전문가냐 그렇지 않고 이 분야에 그런 발언을 하는 동기의 순수성도 저는 좀 의문시 된다. 그래서 다분히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것 이외에도 그 울산공항 존폐 문제, 방부대 암각화 보존의 문제도 여전히 뜨거운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들 또한 저희가 나중에 같이 풀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 이외에 또 지역 현안으로서 등장할 만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울산 지역에서 현안으로 부상할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시장을 포함해서 국회의원들 모두가 국가 산단이 배출하는 공해 문제로 인해서 울산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까지 너무나 방치돼 왔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공해 문제, 여전히 환경 문제 심각하다고 이제 보시는 입장이네요. 김정호 대표는 또 어떤 현안이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가장 심각한 현안은 뭐 여전히 일자리 문제죠. 네, 일자리 문제가 울산 같은 경우에 예전엔 좋은 일자리도 많아서 전국에서 울산으로 일하러 오는 그런 도시였다면 지금은 떠나는 도시가 됐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업들이 울산에 다시금 투자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제반 인프라 같은 걸 잘 건설하고 만들어야 될 텐데 그것이 다양한 어떤 해법과 뭐 경지를 모아야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아닐까. 아까 말씀드렸던 탄소 국경세 이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을 때라야만 가능해진다. 말씀드립니다. 저도 김 대표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편 또 이제 그 비슷한 맥락에서 정말 큰 문제가 이제 인구 감소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부산도 마찬가지지만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인구 감소 문제가 정말 이제 크게 이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좀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지원금도 조금 문제가 있는데 지원금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이제 나오는 지원금들은 대부분 이제 6개월
그리고 2년 정도의 이제 고용만 하면 지원금을 주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장기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지원금 정책 또한 이제 함께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토론의 맛을 되찾아드리는 윷신의 시사 맛집. 6일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향후 지역의 그 주요 현안이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마지막으로 지방선거 결과와 지역 현안에 대한 맛깔나는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제가 이제 거의 신조로서 삼고 있는 이제 사자성어입니다. 좀 당의 이익이나 특정 정치 세력의 좀 알력 다툼으로 정책을 내는 것이 아니고 무괴아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스스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동하고 노력하라라는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가 조금 특정 당의 이제 이익이나 이런 것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울산 시민 모두에게 조금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정책으로 이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김 대표님. 아리백 탄소국경세 거기에 대한 대비 없이 울산에 미래는 없다. 짧고 강하시네요. 네, 이 차장님. 구간이 명관인지 아니면 세술은 세부제에 담아야 되는지 이걸 감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몫이다. 우리를 대신해서 울산시를 만들어가고 나를 대신해서 울주군, 남구, 중구를 만들어갈 사람들을 뽑는 선거가 바로 지방선거입니다. 여러분 저희 윷신의 시사 맛집을 보시면서 누구를 뽑아야 될지 같이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